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여성성의 탐구와 여성문학 연구 토론회 현장. 여성이 남자들이 못했던 그냥 2002년에 설립된 연변 여성문인협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60여 명의 조선족 여성문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법을 했죠. 그러다 보시는데 그전날 문단에서 남성 문인들이 창작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수많은 여시인과 여소설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조선족 문단의 발전을 추동하고 있다. 이 속에는 1970년대 중반부터 문학 창작을 시작하여 50여 년간 뜨거운 심장으로 우리 문단의 변천사를 견증하며 지고지순하게 여성 문인의 삶을 살아온 원로 시인이 있다. 너지기 시가 하지 말라는 게지. 남게 봐주기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게지. 내 고통, 내 아픔, 내 삶 여기 바탕에서 우러러나는 진실한 감성, 진실한 자기를 보여주자는 겁니다. 예. 남편과의 문제, 사회적 문제. 오늘은 글이 아닌 인생으로 시를 짓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고독과 그리움을 노래하는 시인 최 기자의 이야기를 담아본다. 여성 작가들은 여성 문제를 다루죠. 문제는 고희를 훌쩍 넘겼지만 지금도 노익장을 과시하며 삶의 조각조각을 시로 담아내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최 기자 시인. 그는 이미 시집 2권에 수필집 1권을 출간했다. 그리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200여 수의 작품들이 있는데 때가 되면 책으로 독자들과 만나 한 수의 시와 같았던 그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한다. 내 생은 시로 말하면 아주 파란만장하고 일생 동안 아픔과 상처와 고독과 싸우는 그러니까 인생하고 이 시는 아주 비슷한 점이 맞습니다. 쉽게 사라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쓰여지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시도 그렇게 써간다면 아주 부끄럽지 않게 나다운 시로 써낼 수 있지 않겠는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1947년 연길의 농민 가정에서 7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최 기자 시인은 1966년 연변일중을 졸업하고 지식청년으로 연집공사에 하향하여 3년간 농산일을 하다가 24세에 신풍촌의 한 총각과 결혼하였다. 선생은 신풍대대 문예선전대에서 가사, 막간극, 삼로인 등의 창작을 전담하면서 그 시기에 이미 공사벌의 풍년이 왔네, 풍년모를 어서내세 등 가사를 창작하였는데 이 노래들은 인침 전주 농민들의 애창 가곡으로 되었다. 신풍이라는 거는 벼농사가 위주거든. 그러니까 원조나 밭을 딱 내 먹거리 해가지고 소리 하는데 막 성겨서 노래소리 막 나가고 그다음 부흥기를 꺾고 소리 한짝에서는 이야기가 막 돌아가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사원들이 손모로 또 막 이래 하지. 근데 그 광경이 대단하지요. 노래가 막 나고 벼몰 철인데 벼몰한데 그거 딱 보니까 가사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남녀로서 일 떠나서 그게지 뭐. 그 후로도 선생이 작사한 수십 수의 노래가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의 매주일가 프로그램에 방송되어 연변의 인기곡으로 불리워지면서 그녀는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10년 동단 때문에 대학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선생에게 문학 공부는 마셔도 마셔도 갈증이 풀리지 않는 목마름이었다. 그때는 뭐 아이고 뭐고 남편이고 어떻게 그저 내가 딱 그저 문학 하겠다 글을 쓰고 싶다 이래서 정말 젖먹이 아이를 띄워놓고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그러고서 창작학습반에 다녔지. 그리고 선전대 그 연출 자료를 쓰고
그다음에 그때는 선전대가 집처리 모여서 어느 한 장소에 가서 먹고 자면서 일하면서 했거든. 그때는 참 문학이라고 이 아마 흠치도 있었지만 어떤 신풍대대 연출 때 그 재료가 내 손에서 난다는 이런 사명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 우여곡절 끝에 연변대학에서 함수 공부를 하게 되었고 우수생으로 졸업하게 되었다. 시집 와서 애 둘을 낳고도 대학 공부를 마음껏 하고 문학 창작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었던 두둑한 배짱 뒤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지극한 외조와 뒷바라시가 있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70년 세월을 품은 유물을 선생님은 지금도 고이 간직하고 있다. 예,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며느리를 뒷수송하느라고 신의 며느리거든. 그러니까 참 농사질도 못 해봤겠구나, 아주 귀하구나, 지식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아주 며느리를 정말 뒷수송 잘해줬어요. 시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으면 오늘 내가 없을 거예요 아마. 남편도 뭐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고 나 더 잘하고 입을 꽁꽁 여며주고, 좀 그 전날 밥은 나머지 있으면 당신이 드시고 나는 해밥 주고, 참 남편도 이런 남편이고. 영원을 기약했지만 30여 년 전 남편은 코트 한 벌 남겨두고 저 세상으로 떠났다. 제일 좋다는 코트가 이게라 말이야. 이 코트는 최 기자 시인에게는 남편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무치는 그리움의 흔적이다. 그렇게 인생의 절벽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선생의 시로 옮겨졌다. 차마 티 없이 말끔히 버릴 수가 없어. 남몰래 살려둔 주인 이름 코트, 니미 코트. 어깨 깊은 곳에서 22여 년을 자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채취가 날아날 것 같아. 너무 빨리 색이 바래질 것 같아. 무시러 깨워보고 싶지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코트. 잠자는 코트는 나를 깨어나라 하고 깨어있는 나는 22여 년을 자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코트가 산 사람을 깨우고 살아있는 이 자가 잠들어 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생명은 너무 위태롭고 불안한, 죽음과 함께 공존하는 이런 인간이 어떤 실존을 시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너무 전율이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그 소스라치는 역설이라든가 이런 놀라움, 일깨움 이런 게 이분의 시에 있어요. 코트의 주인이 선생에게 남겨준 유산은 26의 청상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아직 어선 눈도 뜨지 못한 어린 두 자식이었다. 사막처럼 힘들고 메말랐던 하루하루를 견뎌내면서 선생은 더 강해졌고 그 고독과 외로움을 철저히 시에 의존한 채 다독임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다. 고독은 폐경이 없다. 우리의 고독은 지금도 임신 중. 고독은 폐경이 없다.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가을이 갱년기, 이게 다 다른 시인데, 그리고 어머니에게 기저귀를 갈아드립니다. 이런 시들은 정말 여성이 삶 자체예요. 여성이어서 자기 몸으로 체험했던 언어로 이 시를 썼으니까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정말 이게 몸으로 쓴 시다. 여성이 언어로, 몸이 언어로 쓴 시다. 이런 느낌. 그렇게 받았어요.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9년을 모셨어요. 예, 돌아가실 때도 자기 손으로 이렇게 다 매시를 하고 관우에 뭐 쓰는 그런 글들을 다 본인이 썼어요. 왜냐하면 한 여성으로서, 시어머니가 아니라 한 여성 대 여성으로서 아름답게 꾸며서 그분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서
그렇게 그리웠던 자기 아들 곁으로 보내는, 결국 자기 남편 곁으로 시어머니를 보내면서 선수 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삶들이 누구도 겪지 않았던 이런 삶들이 그분이 문학을 그렇게 아주 정말 된장이나 간장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쪼개서 다시 만들어내는, 또 다시 그 맛을 우려내는 이런 문학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 딸, 안녕. 인생에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때에도 강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엄마의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자란 자식들도 사회의 유용한 인재로 훌륭하게 성장하여 선생에게 힘을 보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럼이 바로 그 장수 비결이지. 대련에서 사업하고 있는 자식들의 안부 전화에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시인이다. 좋은 옷도 사 입고. 제 어머님은 저한테는 참으로 여자로서 엄마로서 또 며느리로서 날로서 엄마는 저희 영원한 본복이고 좀 자랑스러워. 엄마한테서도 제가 인생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오래오래 동안 건강하시게, 자식 걱정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게 지금처럼 행복하게 매일매일 기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엄마 사랑해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기에 그는 슬픔 뒤에 숨지 않고 작품에 자신의 아픔을 감추지 않았다. 그의 노력들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다. 그녀는 연변일보 해란강 문학상, 연변 두만강 여울소리 시탐구회 우수상, 연변 시향만리 문학상, 전국 가요 콩클상, 한국의 대성상 등 푸짐한 영예를 수여받았고, 연변 단풍수필회로부터 감사패, 중국 조선어문 잡지사로부터 공로패도 받아 안았다. 선생은 또 연변 작가협회 조선족 여류시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었고, 연변 시인협회 초창기부터 시향만리의 편집 사업을 해오면서 조선족 시단의 발전에 힘을 보탰다. 그 시향만리를 우리 1년에 뭐 어떤 때는 한 기, 보통 때는 한 기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때는 또 2기도 하고 했는데, 그 시향만리 편집을 맡으며 편집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기억에는 밤새까지 편집하다가 화상설에 갔다가 한번 쓰러진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시인협회에서 모든 행사를 할 때 비단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가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후배 시인들을 이끌어가지고 많은 그런 시작품을 창작하게 뭐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후배 시인들에게 아주 그런 큰 본보기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시가 시인의 사명이라면 생업을 위한 직장일에도 선생은 열심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연길시 오중에서 근무하다가 중국 조선어문 잡지사에 선근했고, 퇴직 후 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에서 10년간 초빙 교수로 강의를 했다. 오늘 시인은 퇴직하기 전까지 10여 년간 부주필 편심으로 몸담았던 중국 조선어문 잡지사를 방문했다. 1977년에 발족된 중국 조선어문 잡지사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언어의 발전을 위하여 장장 40여 년을 줄기차게 달려왔다. 그 세월 동안 최 선생은 편집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원고의 질과 특점을 중요시하면서 잡지를 알뜰하게 꾸려나갔다. 지금 그는 선배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중국 조선어문 잡지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후배들이 자랑스럽고 뿌듯할 뿐이다. 이 잡지필님께서는 잡지사를 88년도에 우리 잡지 창간이고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에 오셔서 참 우리 잡지사를 받아 우리 조선어문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공헌을 많습니다. 우리 조선어문, 특히 우리 조선어문, 중국에서 조선족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정말 헌신적으로 사업하고 매 편집일에서 자기 열정과 성을 다해가지고 사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래서는 참 책임감이 더 높고 헌신적이고 우리의 그 잡지사의 편집을 꾸리는 귀감이 되었습니다.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포근한 가을 햇살이 몸을 감싸주는 기분 좋은 하루. 선생은 오늘 훈춘으로 향한다. 시를 연필도 만년필도 아닌 족필로 쓴다고 말하는 시인. 날이 좋습니다. 많이 걸어보고 다니다 보면 그곳에서 참 좋은 시감들이 보인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훈춘에 살고 있는 김동진 시인과 김영릉 시인과의 만남. 이들은 모두 연변시인협회 회원들인데 가끔씩 이렇게 모여 취미생활을 공유하고 즐기고 있다. 낚시 시합에서 남자들을 제치고 1등을 한 적도 있는 최 시인은 수십 년의 낚시 경력을 자랑하는 명실상부한 낚시꾼이다. 오직 잔잔한 물과 그 물 위에서 동동 뜨는 부표 하나를 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물 속에서 언제면 고기가 낚이겠는가. 그 부표가 그 움직이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아무 생각도 근심걱정도 없고 잡념도 없고 무슨 그저 그 찌 하나만 바라보거든. 저 빨간 거 딱 하나. 편안하고 무상무념. 선생이 고독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낚시였다. 낚시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오랜 기다림과 인내라고 했다. 강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것은 고기를 낚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상처를 다독이며 새로운 자신을 시 속에 담아내는 시간이기도 하다. 낚시라는 거 보면 오직 기다려야 되지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수필 제목이. 이게 고기가 보이면 재미없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기다린단 말이야. 이 오리 들어서 고기를 다 몰아가는구나. 시인은 낚시터에서 물고기를 낚으면서 시도 제법 많이 낚았다고 한다. 풀숲에 똘똘 진을 친 이슬들이 바지 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앙큼하게 도살했던 먹이떼들이 벼러든 독침 빼물고 달려드는데 언영 발밑에 버려진 죽어 말라버리는 물고기에게는 한 마리도 달려들지 않는 먹이떼들. 아픔도 외로움도 기다림도 설레임도 분함도 억울함도 피가 살았을 때 일이 아니던가. 오랜 기다림 끝에 월척을 낚아올린 선생. 그 짜릿한 손맛 때문에 기다림이 더 빛나는 것이 아닐까. 이거구나. 이거 딱 벌렸구나. 아, 멋있다. 가슴이 파랗게 멍든 아픈 시기에도 초인간적인 강인함으로 삶의 파노라마를 쌓아올린 선생. 기다리고 인내한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평안한 삶이 더 감사할지도 모른다. 인생은 생활과도 많이 겪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문학이었습니다. 시집과 가사집을 보게 되면 모두가 생활의 밑바닥에서 쪼아낸 아주 생활미가 다분한 글들이요. 우리 민족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외연애강의 그런 정신을 바탕으로 한 좋은 글들을 많이 써서 독자들에게 미적인 향수를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최기도 선생을
영원히 표정을 모르는 고독 속에서 문학이라는 등불을 들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자아가치를 실현하는 참 멋있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시 이야기와 문학 이야기가 더 좋아지는 요즘. 뜻맞는 지인들과 커피숍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일은 시인의 삶에 생기를 더해준다. 시인과 40여 년간의 인연을 이어온 평론계의 큰별 최삼룡 선생과 시인의 시가 좋아서 오래전부터 팬이 되었다는 리혜연 씨가 한자리에 모였다. 팬과 시인이 만난 따뜻한 자리에 시랑송이 빠지면 섭섭할 것이다. 승용차 사이를 당당히 빠져나가던 박휴의 추억은 살아있다. 그런데 너는 사철 그늘진 아파트 듀란 한 구석에 군데군데 멍들고 뜯기운 채 버림받은 몸으로 있다. 속 털리운 안장에는 어느 별자리에서 날아온 흙먼지의 자네들, 고양이 귀만큼의 흙에 호라비 살림을 차렸던 마른 민들레가 칼날 세우고 바람을 자르고 있다. 오늘은 섣달 금음날 새벽 폭죽소리 멎으면 차가운 울바자에 붙어 어둠 핥고 깃발처럼 펄럭이는 빈자를 향해 버려진 자전거가 움직인다. 이 버려진 자전거는 그 최기자 시인님이 그 수백수 시 가운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전체 그 시가 그러니까 집단서사 아니고 개척서사. 그 다음에 영웅서사가 아닌 평민서사. 그 다음에 활락서사, 행복서사가 아닌 뭔가 고통, 고뇌, 고독. 이게 아주 담담하게 깔려있고, 그렇다 해서 이분이 고통을 한다 해서 뭐 막 엄살을 부리거나 광기를 부리거나 그 다음에 뭐 극단을 끌고 나가는 이런 게 없이 담담하게 이렇게 그 보통 사람이 이런 정서와 분위기를 참 시에 잘 살립니다. 시인의 시는 평론가와 독자들의 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혜연 씨는 대학생 시절 선생님의 시를 우연하게 읽고 알 수 없는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때 우연한 기회에 연변문학에서 선생님 시를 읽고 아주 충격을 받았던 기획이 그때는 까나 여자가 사과시방에 그 아마 12년도 연변문학인가 11년도 연변문학인가 아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팬이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그 시는 그 남다른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또 가장 평범한 시어로 독자로서 읽기 쉽게 쓰시는 그게 가장 매력적이었고, 저는 그 순간 독자로서 엄청 행복했고 내가 즐겁고 마음이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표 발언을 한다면 아마 이런 시를 접하는 독자는 가장 행운스러운 독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선생을 코트라는 이름으로 죽음을 살아낸 시인이라고 했다. 온갖 시련으로 얼룩진 절차 탁마의 시간들을 이겨냈기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태연하게 바라보며 한 수 또 한 수 자신을 닮은 시들을 써나갈 것이다. 그렇게 시인은 시를 뿌리고 뿌린 시는 봄을 부르고, 그렇게 봄이 오면 선생은 또다시 아무 상처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꽃을 시에 예쁘게 그려넣을 것이다.